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제국을 거느리면서 기고만장했던 아하수에로,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자기 제국의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 정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였던 그리스 연합 공동체는 페르시아에게 강력하게 저항했고요. 거대 제국의 군대 페르시아는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죠. BC 480년에 기억할 만한 두 가지 큰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테르모빌레 전투이고요. 또 하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혹시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그 1편, 2편이 두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의 군대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 패배의 여파로 더 이상 서진 전책을 펼칠 수가 없었죠. 영토 확장에 대한 아하수에로의 계획과 야망도 한풀 꺾였던 것 같습니다.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왕은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돌아와서 남은 기간 동안 여흥에 빠져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람에 빠져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유흥과 탐닉의 생활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왕이 정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유흥에 빠져드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간청하죠.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의 일이니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뽑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왕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드디어 전국적으로 간택령이 내려졌고 당대의 혼기에 찬 여인들 그리고 권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간택령을 유심히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포고령이 떨어져서 수룹바벨,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여 다다손손 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집안이 바로 모르드게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곳에 살기로 한 이상 생존했어야 했고 또 그 땅에서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거주자들의 공통된 바람이 아닐까요? 모르드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선포된 간택령은 하나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비 후보자로 지원할 만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하다사였고요. 바벨론식으로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본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는데요.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를 돌보았고 끝내는 자신의 딸로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으면 선발대회 기간 동안 그들이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공동생활을 하죠.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본선대회에서 또 다른 평가가 덧붙여져서 진선미가 결정되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 간택의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후보자들,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12개월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미모를 가꾸었고요. 그리고 왕에게 먼저 1차 아련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왕의 마음에 들면 비로소 후궁에서 왕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일에 지원하도록 격려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그 단체 생활의 교관 또는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도 이뻐하는 딸이었지만 헤게가 보기에도 지혜롭고 아름다워서 많은 점수를 얻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뽑힐 수 있을까? 탈락될까? 모든 후보자들은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가꾸는 데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고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마침내 에스더가 최종적으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겠죠. 국가적으로도 경사였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음을 기록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즘 말로 큰 재벌집 딸도 아니고 학자의 딸도 아닙니다. 입양딸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탁월한 미모와 지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겸손한 자세, 재치 등이 한데 어우러져서 어느 날 그는 바야흐로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거죠. 신데렐라 이야기도 이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의 개인적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는 페르시아 원주민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의 후손입니다. 이 일에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출전시키면서 그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혹 출신 성분이 그가 선택받는데 큰 지장이 될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출전한 수양딸 에스더 주변에서 늘 돌보며 그에게 조언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좋은 멘토, 좋은 후원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겠죠? 에스더 자신도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한 어떤 수단을 사용할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동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헤게처럼 돕는 자도 만나게 되었고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모르드게가 어느 날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내시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알렸습니다. 음모는 발각되었고 주동자는 처벌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누군가에게 죽음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국 황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전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